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단 한마디의 말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억울한 마음을 삼켜야만 했던 경험, 혹시 최근에 하신 적이 있나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니면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가볍게 뱉은 말 한마디가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어긋나게 만드는 일이 요즘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해가 생길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혹시 해명하려고 애쓰다가 하루 종일 지쳐버리거나 그 사람과의 끊기지 않는 논쟁 속에 휘말려 참 못 이루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오해의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감정이 앞서는 순간 우리는 이미 다른 이들의 의도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의 사소한 지적에 휘둘리지 않고 당황하지 않는 현명한 대화 기술 3가지를 소개합니다. 이 기술들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방법을 넘어 여러분의 감정과 인간관계, 그리고 평판을 보호하는 삶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경기도 시흥에 살고 있는 이정은 씨의 경험에서 출발합니다. 정은 씨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35세 직장인으로 뛰어난 업무 능력을 갖춘 분입니다. 성격이 원만한 정은 씨는 팀원들 사이에서 늘 좋은 평가를 받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의 중에 소소한 의견을 내놓았다가 정대성 과장님에게 그만 말꼬리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마치 팀 전체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해석된 것입니다. 정은 씨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었기에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당황한 그녀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정대성 과장님은 계속해서 그녀의 말을 하나하나 곱씹으며 낯에 숨겨진 비난을 찾아내려는 듯 몰아붙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은 씨는 회의에서 점점 말을 아끼게 되었고 자신의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해 끊임없이 신경 쓰면서 자신감을 상실해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가 뒤틀리기 시작했고 결국 그녀는 회사에서 말실수가 잦은 직원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달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정은 씨는 혼잣말로 쓸쓸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지? 그저 말을 꼬아서 듣는 것뿐인데 왜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 문제의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상대방의 말꼬리를 잡는 사람들은 말 자체보다는 그 속에 숨은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상대의 단어 하나, 표현 하나, 어조 하나를 트집잡아 비틀고 해석하며 결국엔 그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다툼에서 상대방을 이기려는 시도는 별로 이롭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방송에서는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감정을 지키면서 관계를 지혜롭게 정리할 수 있는 3가지 말하기 전략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반복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방어법입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의 논리를 반문함으로써 대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단호하지만 여전히 예의를 갖춘 거절의 말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는 단순한 기교가 아닙니다.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귀중한 대화의 무기입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이 기술들을 배우시면 감정적으로 더 단단해지고 현명한 대화의 고수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시작해볼까요?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왜 진작 이런 말을 하지 못했을까? 지금이라도 배울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그 반대로도 만들 수 있다. 이제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말을 꼬투리 잡아 흔들려고 할 때 스스로의 지혜를 발휘해 그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방어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정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반복하지 않고 상대방을 부드럽게 제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이상의 것으로 여러분의 자존감과 체면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다음은 방어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말꼬리를 잡으려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말을 진심으로 듣기보다 어떻게든 트집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해명하거나 정확하게 설명하려는 시도가 많아질수록 그들은 다른 의미를 끌어내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따라서
가장 현명한 대처는 말 한 번으로 끝내고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조태현 씨는 항상 말꼬리를 잡는 상사 때문에 오랜 기간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태현 씨는 꼼꼼한 성격과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상사는 언제나 그의 보고서에서 트집을 잡아낸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소한 단어나 표현 하나하나를 꼬투리 잡아 다시 설명하도록 요구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하면 순조롭다는 기준은 뭐죠? 그건 너무 주관적인 표현 아닌가요? 라며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태연 씨는 당황해서 제가 말한 순조롭다는 것은 일정과 예산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는 그럼 계획대로라는 것도 모호하지 않나요? 라는 식으로 끝없이 말을 이어가곤 했습니다. 결국 이런 무리한 말꼬리 잡기로 인해 태연 씨는 회의가 끝난 후에도 여러 번 메일로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보고서를 두세 번씩 수정해야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과도한 감정 소모로 지쳐갔습니다. 그러다 그는 상담사의 조언을 듣고 하나의 방법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말을 반복하지 않는 훈련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보고를 마친 뒤 더 이상 반복 설명을 요구받지 않게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질문이 들어오면 간결하게 요약해서 한 번만 답변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죠. 이번 회차에서 이야기한 내용은 서면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필요하실 때 참고하시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또는 추가적인 부분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말은 상대방의 흥분을 가라앉히면서 불필요한 논쟁을 피할 수 있는 단호한 방어책입니다. 내 말이 오해되지 않게 하면서도 중요한 기회를 잃지 않는 것이죠. 누군가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려 할 때 흥분하거나 계속해서 해명하려 하지 마세요. 큰 틈을 발견한 그들은 그 안으로 깊숙이 파고듭니다. 하지만 처음에만 정중하게 이야기하고 한 번 말했으면 반복하지 않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내 말에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말투입니다. 만약 짜증이나 강한 감정이 섞여 있다면 상대방은 오히려 그 감정을 문제 삼게 됩니다.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요? 라거나 아까는 그렇게 말 안 했잖아요. 라는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단호하지만 늘 부드러운 톤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제가 드린 말씀의 의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상대를 불필요하게 위축시킬 수 있음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말을 많이 하면 번뇌가 생기고 침묵은 지혜를 낳는다고 하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언제나 침묵만 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말은 단호하고 명확하게 한 번만 정중한 태도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누군가가 내 말을 꼬투리 잡았을 때 계속 변명만 늘어놓고 뒤따라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혹시 상대가 의도적으로 설정한 틀에 빠져들어 불필요한 죄책감을 느끼고 자신의 말을 흐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호하고 고요한 중심이 필요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한 번에 명확하게 전달하는 말의 힘.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말꼬리에 휘둘리지 않는 첫걸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기술, 거울 대화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대방의 논리를 그대로 비춰주는 이 방법은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상대의 말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을 마치 거울에 비추듯 되돌려주는 화법입니다. 이 기술은 말꼬리를 잡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부담스럽고 치명적인 전략입니다. 그 이유는 말꼬리를 잡는 사람들의 주장이 처음에는 논리적으로 들리지만 사실 그 깊은 곳에는 감정과 의도가 얽혀 있어 일관되지 않고 자기 모순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말에 휘둘려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는데 그 결과 자신이 공격당하는 느낌을 받거나 분위기를 해치는 사람으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 중랑구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 중인 유선우 씨는 최근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해 큰 마음의 부담을 겪었습니다. 선우 씨는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면서 태도와 성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던 중 한 학생에게 책임감이 다소 부족한 편이라는 객관적인 의견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구가 해당 학생의 부모에게는 큰 문제가 되어 이런 표현은 우리 아이의 인성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에 선우 씨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음을 설명하며 수업 참여도와 과제 제출 비율에 근거해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한 표현임을 강조했지만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한 학부모가 다가와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어떤 기준을 말하는 건가요? 다른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아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 상황에서 선우 씨는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전에 참석했던 상담 연수에서 배운 한 가지 전략을 떠올렸습니다. 그 전략은 바로 질문에 질문으로 응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감이라는 단어는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부모님께서 생각하시는 책임감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그녀의 이 질문은 대화를 이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어떤 단어가 학생의 상황을 더욱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함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고 상대방은 잠시 멈춰 섰고 자신의 발언이 감정에만 의존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상담은 생각보다 훨씬 매끄럽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논리로 무장하고 여러분을 몰아붙일 때는 그들의 논리를 반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혹은 그 주장의 근거를 제가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와 같은 질문을 던져보세요. 상대방은 자신이 한 말의 무게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기술이 강력한 이유는 공격적으로 들리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빈틈 있는 논리와 감정적인 동기를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의 내용보다 말하는 톤입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이 예민하게 반응하기를 기대하며 말아, 역시 감정적인 사람이군. 내가 더 말을 해야겠다는 식으로 논리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틈을 주지 않으려면 여러분은 반드시 침착한 어조와 조용한 말투를 유지해야 합니다. 대화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해요. 이 말은 공격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는 자신을 지키는 언어의 방패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거울처럼 비춰보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그 거울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비추어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말도 마찬가지로 거울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진정으로 타당한지 또는 정말 필요한 말인지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상대방이 트집을 잡으려 할 때 여러분이 꺼내야 할 두 번째 무기입니다. 이제는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기술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말을 끊는 기술과 관계 정의의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단호하면서도 예의를 갖춘 거절의 말투를 사용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강조할 점은 바로 단호하지만 예의 있는 거절의 기술입니다. 말꼬리를 잡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대화가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마디 말로 시작된 논쟁이 두 마디, 세 마디로 이어지며 결국에는 내가 직접 하지 않은 말까지 해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곤 하죠. 이런 과정에서 가장 많이 손상되는 것은 나의 감정과 대화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은 바로 감정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소모될 때 그 여파는 우리의 에너지와 인생의 방향까지 흔들리게 합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프리랜서로 활약 중인 한서영 씨도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던 동료와의 대화에서 서영 씨는 종종 당혹스러움에 빠졌습니다. 그 동료는 말의 본질을 파악하기보다는 언제나 말의 끝에서 나오는 뉘앙스, 표현의 선택, 억양의 차이에만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예를 들어 서영 씨가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이 필요해요 라고 하면 그 동료는 조금이란요? 그 말은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죠?
하며 반응했습니다. 이처럼 서로의 감정과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진정성 있는 소통을 지향해야 합니다. 말의 본뜻을 놓치지 않고 서로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순간 우리의 삶도 한층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제가 정말 다 잘못한 걸까요? 필요해요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강요처럼 들리지 않나요?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서영 씨는 논란에 대해 해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며 상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어요. 강요하려는 게 아니라 함께 논의하자는 의도였다고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해명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 서영 씨는 혼자 지쳐서 그 자리를 피하기를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상담사와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찾게 됩니다. 이제 하나의 강력한 문장을 배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제가 표현이 부족했을 수도 있지만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문장에는 3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영 씨는 대화 속에서 반복되는 해명 없이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고 상대방에게도 끌려다니지 않는 단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끌려다니지 않게 됐어요. 그 사람은 초반에 정말 당황스러워했고 꽤 불편해했어요. 그러나 결국 서영 씨에게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꼬리를 잡는 사람에게는 적당한 시점에서 대화를 끝내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기술은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무작정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예의 바르고 단호하게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선문답이라는 독창적인 대화 방식이 존재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질문을 하든 불교에서는 흔히 답을 피하거나 침묵하거나 짧게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질문에 답하는 것이 항상 옳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말에 대응하는 사람은 종종 다른 사람의 말에 끌려다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침묵하거나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연히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언어에 대한 주도권을 스스로 쥐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대화법을 통해 자신의 말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보세요. 누군가가 꼬투리를 잡고 끝없이 몰아세울 때 우리는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선 추가적인 설명이 오히려 오해를 확대할 수 있으니 이쯤에서 그만두겠습니다. 또는 제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아쉽지만 더 이상의 해명은 필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런 말은 상대를 공격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그 상황을 주체적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대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진정한 대화의 주인이 되십시오. 그렇게 되면 상대는 더 이상 여러분을 말로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을 더욱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말로 사람을 조종하려는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멈추게 하는 가장 강력한 기술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3가지 기술을 통해 말이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결국 말을 잘하는 사람이 얻게 되는 이 점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살펴본 3가지 주요 대화법에 대해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을 반복하지 않고 부드럽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대화를 예리하게 정리하면서도 상대방과의 조화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말을 거울처럼 반사하는 반사형 대화법입니다. 이 기술은 상대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있음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확고하지만 예의를 지키는 거절의 기술입니다. 단호하면서도 상처를 주지 않는 이 방법은 인간관계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이 3가지 방법들은 단지 말솜씨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감정과 자신감, 또 대인관계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심리적 방패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과연 이 대화법들이 실제로 나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될까? 라는 궁금증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정말 이득을 볼 수 있을까요? 현실에서는 결국 말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것 같지 않나요? 참 좋은 질문이에요. 실제로 세상에서는 목소리 크고 기세 좋은 사람이 주목받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죠. 하지만 그것은 단기에 불과한 승리입니다. 진정한 승자는 말을 다스리는 사람, 즉 말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말과 행동을 현명하게 선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홍보대 행사를 운영하는 모상훈 대표는 20명의 직원들과 함께 다양한 기업을 상대하며 말의 힘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경험을 발판 삼아 자신의 말투와 접근 방식을 과감히 수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절대로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고 핵심만을 명료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터득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질문이 들어왔을 때 즉시 해명하기보다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라며 상대방의 의도를 묻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셋째, 대화가 더 이상 생산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정중하지만 확고하게 이쯤에서 대화를 마무리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태도에 처음에는 의기양양하던 사람들도 당혹스러워하다가 결국에는 오상훈 대표의 태도를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고객 이탈률을 업계 평균보다 낮게 유지할 수 있었고 거래의 지속성과 신뢰도 역시 확연히 높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말은 많지 않지만 딱 단어가 빛나는 사람이 되세요. 오늘 방송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흥분해서 계속 해명하려는 사람은 결국 말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러나 단 한마디로 자신의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꼭 필요한 만큼만 대화하면서 자신의 경계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은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정에 휩쓸려 중요한 말을 놓쳐버렸던 경험, 그런 뒤에 찾아오는 실망감과 무력감을 얼마나 자주 느꼈나요? 이제는 그런 순간들을 극복할 때입니다. 불교에서는 진실이 아닌 말보다는 침묵이 더 가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키는 아닙니다. 때로는 단 한마디의 말이 나를 지켜주고 상대방의 공격을 막으며 관계의 균형을 되찾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한마디를 감정 없이 단호하게 그러나 예의를 갖춰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말솜씨의 소유자입니다. 이번에는 말꼬리를 잡는 사람들의 심리적 구조를 살펴보고 왜 그들 앞에서 우리는 흔들리는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말꼬리를 잡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그들의 말이 논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표현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말실수를 했다고 자책하며 내가 잘못 말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라고 스스로를 책망하곤 합니다. 그러나 과연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함께 알아보죠. 여러분, 문제는 단순히 내용을 넘어 그 뒤에 숨겨진 의도이 있습니다.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사람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타인을 굴복시키려는 욕구가 자리 잡고 있죠. 그들은 말이라는 무기를 사용해 상대방의 길을 막고 자신이 우위를 점하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여러분의 말을 제대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말 속에서 틈을 차단하여 논쟁을 부추기려 할 뿐이지요. 더욱 문제는 이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은 아무렇게나 하면서도 타인의 말에는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쉽게 상처받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서슴지 않고 던지곤 합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정나연 씨도 오랫동안 직장 내에서 한 동료에게 말꼬투리로 괴롭힘을 당해야 했습니다. 회의 중에 조심스럽게 이 부분은 다음 주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동료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건 확신이 없는 거네요. 그럼 못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라며 끊임없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나연 씨는 무력감에 휩싸였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긴장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표현이 미숙한 자신을 자책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동료의 말에는 진심이 빠져 있고 계속해서 꼬투리를 잡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을 언어적으로 공격하는 사람이라고 부르죠. 그들은 논쟁을 통해 상대방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자신의 모월감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사람과의 대화 후에 항상 허탈감이나 무기력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심리적인 착취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들에게 쉽게 휘둘리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오해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오해는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고 우리의 평판을 흐릴 수 있다는 불안감에 우리는 더 많이 설명하고 더 정확하게 말하려고 하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그들이 틈을 파고드는 순간입니다. 크게 염려하지 마세요. 때로는 거리를 두고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은 진짜 의도가 아니었다고 변명하는 순간 이미 상대방은 여러분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침묵이 오해를 완전히 막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내면을 어지럽히지 않는다고 하죠. 때로는 상대방의 말에 모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진실은 자연스럽게 밝히게 되고 진심은 행동으로 충분히 전달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꼬리를 잡는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그들이 더 똑똑하거나 논리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관계가 깨어질까 두려워하고 오해받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지켜야 할 것은 그 관계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는 건 각자일 뿐입니다. 말꼬리 잡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말로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상대방의 마음보다는 여러분 자신의 내면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삶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방송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셨나요? 우리는 말꼬리를 잡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한 3가지 말하기 기술과 그에 대한 심리적 배경을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나도 그때 그렇게 말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괜히 해명하지 말 걸 그랬어. 그래도 이제라도 이런 방법을 알게 돼서 다행이다. 맞습니다. 인간관계에서의 말은 참으로 미묘한 도구입니다.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어떤 말은 관계를 망치거나 심지어는 자신을 갉아먹기도 하죠. 이제는 말을 감정의 도구가 아니라 지혜의 도구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3가지 말하기 비법을 다시 한번 요약해드릴게요. 첫째, 말을 한 번만 하고 반복하지 마세요. 감정에 휩쓸려 말이 길어지면 오해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명확하고 정중하게 한 번만 말한 다음 추가 설명을 요청받더라도 공손히 사양하세요. 둘째, 상대방의 말을 거울처럼 반사하세요. 상대의 논리를 그대로 반영해주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말 속에 숨은 허점이 드러납니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당신이 아닌 상대가 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단호하면서도 예의를 잃지 않는 거절이 필요합니다. 대화가 더 이상 의미 없다고 느껴질 때는 이쯤에서 대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라고 예의 바르게 경계를 분명히 하세요. 이 3가지 방법은 화려한 언변이나 특별한 재능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말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뿐입니다. 말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때로는 여러분을 구원하기도, 때로는 함정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누군가의 말에 맡기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말의 방향을 잡고 관계의 흐름을 이끌어 나갈 때입니다. 모두 한 번쯤 말로 인해 상처받은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또 다른 말로 되갚으려 한다면 끝없는 소모전 속에서 지치고 말죠. 그러니 그 전장에 더 이상 뛰어들지 마세요.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감정을 컨트롤하며 차분한 한마디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언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며 관계를 정리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삶을 위한 첫걸음은 바로 내 말을 내가 선택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방송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말이 곧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은 여러분의 성격과 품격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 심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는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지혜로 삼아 삶을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스스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의 방송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작은 지혜와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말의 힘을 통해 삶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은 하루를 만들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방송을 보시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와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과 관계를 지키는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